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저 9박 10일 신혼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쉬고 오라고 휴가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마음 편하게 잘 놀고 왔어요. 지금 이제 집에 도착한 지 이틀째인데 이제 짐 막 풀고 조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또 쇼핑은 바로바로 풀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정말 신중하게 마음에 드는 것만 쏙쏙 골라서 쇼핑을 해왔거든요.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우리님들이라면 저것 좀 괜찮다, 다음에 여행 가면 사봐야지 하는 좀 꿀템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영상 찍어보려고 해요. 저는 이번에 9박 10일로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프랑스 파리로 인을 해서 스페인 마요르카, 스페인 바르셀로나 아웃으로 이렇게 다녀왔어요. 저처럼 스페인 바르셀로나 아웃으로 오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FTA, 또 관세, 텍스 리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리로 넘어가 볼게요. 파리에서는 제가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게 사진 신문이에요. 여러 유럽 나라에서 이렇게 즉석 사진을 찍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우리나라 인생 네컷처럼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신문처럼 인쇄가 돼요. 이거는 어떤 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작가님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우연하게 마주치는 그런 곳인데요. 파리 같은 경우는 에펠탑이 보이는 포토존 사진 명소들 있죠. 그런 곳들에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위치 첨부도 따로 해드릴게요. 저는 이 골목에서 작가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에나 다리랑 이곳에서 주로 이제 출몰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에펠탑 보러 갔는데 작가님이 계시다, 빨간색 사진기로 누군가 뭘 찍고 있다 하시면은 바로 거기로 달려가셔가지고 추억을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격이 따로 매겨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기부 형태거든요. 도네이션이라서 원하는 만큼 지불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사진 찍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4장을 찍어주셨고, 저희는 그때 5유로를 냈어요. 얼마를 지불하든 상관이 없고 원하시는 만큼 지불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게 조금 구겨지긴 했지만 정말 잘 들고 오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들고 왔거든요. 꽤 깨끗하게 가져왔죠. 저는 이거를 지금 액자를 넣을까 아니면은 벽에 포스터처럼 붙일까 고민 중인데 예쁘게 한번 인테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에 에펠탑 보러 가신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리에서 쇼핑한 것들 중에 제가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쇼핑을 했는데요. 짜란! 짠짜라란. 혹시 마랑몽타구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에도 29cm에서 마랑몽타구 온라인샵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성수샵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한국에서 사면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 비싸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가면은 마랑몽타구를 꼭 가고 싶었어요. 매장에 딱 들어갔는데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매장을 다 쓸어 오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있는 모든 게 다 제 취향이었어요. 전부 다 가져오고 싶었지만 좀 가격대가 있기도 하고 유리라서 무한정으로 사오진 못했어요. 그 대신에 이 꽃병? 물병? 요거를 사왔습니다. 이거 진짜 예쁘죠, 여러분? 이게 잘 보면은 투명인데 약간 에메랄드빛이 섞여있는 그런 빈티지한 색감이에요. 저희 집에 지금 마땅한 화병이 없는데 이걸 화병으로 써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샹그리아 같은 거 담아가지고 이렇게 손님 오셨을 때 이렇게 내드리기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해왔답니다. 이건 진짜 잘 산 템인 것 같아요. 파리 르봉마르시에 백화점 가시는 분들은 백화점에서 걸어서 10분 정도거든요. 매장에 꼭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만약에 나는 거기까지 갈 시간 없어 하시는 분들은 르봉마르시 안에도 매장이 있대요. 거기서 구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화병을 하나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접시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접시인데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손바닥 안에 네이클로버, 이거 딱 보자마자 여기에는 음식을 담아도 예쁘지만 뭔가 장식용으로 이렇게 딱 세워놔도 정말 예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답니다. 이 손바닥이 약간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같더라고요, 디자인을 보니까. 접시도 하나 사왔고, 그리고 컵도 사왔습니다. 제가 이 표지판 있죠? 이게 파리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표지판인데 이 무늬에 꽂혀가지고 파리 하면은 저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손잡이 컵도 하나 구매했고요. 이거는 크기별로 있었거든요. 조금 작은 거, 중간 거, 그리고 굉장히 큰 것도 있었는데 큰 거 사올까 좀 고민하다가 작은 거 사왔거든요. 근데 큰 거 사올 걸 그랬어요. 쇼핑할 때는 혹시 큰 거 샀다가 뭔가 여기도 약할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해서 좀 작은 걸로 가져왔거든요. 막상 가지고 오니까 좀 작다, 조금 더 큰 거 샀어도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장식용으로도 쓰고 일상에서도 쓸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노트인데요. 이 옆에도 이렇게 굉장히 빈티지하게 이렇게 돼 있는 노트고요. 안에는 무지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장식용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파리 감성을 그대로 가져오고 싶어 해서 구매한 노트고요. 이거는 책상 위에 이렇게 노트북 옆에 놔둬도 예쁠 것 같고, 실제로 써도 예쁠 것 같고, 장식으로도 써도 예쁠 것 같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노트치고 가격이 조금 나갔지만 후회는 없어요. 여기에서 너무 알찬 소비를 했고 다시 제가 거기에 돌아간다면 더 사왔을 것 같아요. 한 대여섯 개 사왔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자제를 조금 해봤습니다. 인테리어 용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랑몽타구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건 좀 귀여운 건데요. 에펠탑 파스타
면입니다.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건 제가 어디서 구매를 했냐면 파리 개선문에 올라가면은 기념품 샵이 있어요. 기념품 샵이 이렇게 쫙 도는데 이 면이 딱 보이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뭔가 이 면으로 집에 와서 요리를 해먹는다, 파스타를 해먹는다 하면은 파리에 갔던 기억도 새록새록할 것 같고 추억하기 좋잖아요. 장식용으로도 좋고.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가격이 7.8유로? 1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여행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만약에 내 눈앞에 예쁜 게 딱 나왔다. 살까 말까 고민이 들지만 좀 유니크한 것 같아 하면은 그 자리에서 당장 사셔야 돼요. 이거 마트 가면 또 있겠지, 또 있겠지, 다른 데 가면 또 있어 하면서 제끼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막 아른거리는데 다시 갈 수는 없어. 그런 템이 이거거든요. 제가 이것도 하나만 사면서 분명히 다른 매장이나 마트에 더 싸게 팔 것 같은데 하나만 사가보자 했는데 나도 찾아보니까 마트에도 팔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트를 다시 가지는 못했고 저희는 이거 하나만 사서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싼 게 아니면은 그냥 눈에 보일 때 사자. 그래서 저는 개선문에서 구매를 했고 너무너무 귀여워서 사기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귀여운 거 옆에 귀여운 거. 짜란! 이건 리츠호텔의 벨보이 인형입니다. 요즘에 핫한 기념품으로 리츠호텔에 벨보이 키링이 있었거든요. 벨보이 키링은 제가 갔을 때 다 품절이었어요. 그런 키링류는 다 품절이었고 무슨 새로 나온 가운 입은 곰돌이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사도 되겠다 하고 저는 그냥 인형을 사왔어요. 인형이 이렇게 생긴 게 있었고 조금 더 큰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두 개 다 고민하다가 작은 거 사왔는데 막상 집에 오니까 큰 거 샀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여기 리츠호텔은 사실 뭔가 사러 가는 길이 좀 특별했어요. 파리에서 리츠호텔 하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5성급 호텔인데 그 내부를 이렇게 맛보기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기념품 샵에 들어가는 길목에 다 다른 샵이 있어요. 그러면 구경도 하고 그 안쪽까지 쭉 들어가서 기념품 샵 구경도 한번 해보고 경험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 벨보이 곰돌이 너무 귀여워서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에 이 상자가 진짜 냄새가 이상했거든요. 그 상자를 빼고 그냥 버리고 왔는데 상자 빼니까 얘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주방 선반 있죠. 주방 선반에다가 이렇게 한번 장식을 당분간 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파리 느낌 나고 귀엽죠? 그 다음은 또 파리 하면 샹젤리제 거리잖아요. 그 쇼핑의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아이폰을 사왔습니다. 제가 지금은 아이폰 15를 쓰고 있었어요. 16 기본을 사왔고요. 16 기본은 테네스처럼 이렇게 카메라가 똥똥 나란히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화이트 컬러의 아이폰을 샀습니다. 사실 제가 휴대폰을 거의 2, 3년은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 1년 만에 바꾸는 이유가 제가 그 전에는 직구를 해서 무음 카메라를 썼었어요. 무음 카메라가 진짜 편한데 이제 제가 15로 바꾸고 싶어서 국내에서 구매를 한 거죠. 이게 찰칵찰칵 소리 나는 게 은근히 신경이 쓰이고 저는 동영상도 많이 찍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유럽 여행 가면 무조건 내가 무음 카메라 산다. 파리 가자마자 아이폰을 구매를 했고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구매를 하면은 무음 카메라거든요. 무음이라서 무음 하나만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유럽에 나가서 아이폰을 산다고 해서 가격적으로 크게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텍스 리펀을 받지만 들어올 때 세관 신고해서 어차피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쌤쌤이어가지고 난 정말 무음 카메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폰 알못이긴 한데 이번에 추가된 기능 중에 이렇게 가로로 영상 찍을 때 여기 버튼이 생겼더라고요. 버튼으로 줌 아웃도 할 수 있고 찰칵찰칵 찍을 수도 있는 그런 버튼이 생겼다고 해서 앞으로 휴대폰으로 찍는 영상은 이제 16으로 찍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기대해주세요. 그 다음은 짜라란 린트 초콜릿. 파리 막 걷는데 백화점 앞에 굉장히 큰 린트 초콜릿 매장이 있는 거예요. 린트 유명하대 하면서 막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이 맛보기 초콜릿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입에 쏙 넣으니까 이거 사야겠다 해서 약간 충동적으로 구매를 했고 사실 좀 많이 샀었는데 여행 중에 많이 먹었어요. 초콜릿 맛있더라고요. 근데 꼭 이건 매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게 정말 가는 곳마다 이 린트 초콜릿이 많더라고요. 뭐 어디 기념품 샵을 가던 면세점을 가던 어디든지 다 린트 초콜릿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는 매장 굳이 안 가셔도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는 곳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귀여워 보이는 초콜릿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파리 여행 가서 지나다니다가 기념품 샵들 있죠. 기념품 샵들만 보이면 아주 눈이 돌아가지고 이런 마그넷들을 왕창 샀어요. 이렇게 지금 현관문에도 붙여져 있는데 이런 표지판만 보면 냅다 구매를 했고 이런 접시 있었는데 이 트레이도 좀 빈티지하고 예쁘더라고요. 이런 트레이도 3개에 10유로 14,000원 정도 해가지고 예쁜 거 보이면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오길 참 잘했다. 지금 어디다 쓸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잘 한번 활용해서 인테리어 용품으로 유용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에서 산 것들은 끝이에요. 생각보다 간소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요르카로 갑니다. 마요르카에서는 사실 뭘 많이 사진 않았고 마요르카에서 또 유명한 소금 가게가 있대요.
그 소금 광산이 있는데 그 광산에서 나오는 미네랄 소금이 유명하다고 해서 또 구매를 해봤거든요. 요건 백소금인데 그 요즘에 고깃집 좀 고급스러운 데 가면은 좀 결정이 큰 소금 있죠. 이렇게 사각사각 부서지는 거. 그런 소금이더라고요. 맛보니까 맛있기도 하고 미네랄이 들어간 소금이 건강하대요. 그래서 쇼핑을 해왔고요. 또 이거의 미니 버전이 굉장히 또 귀여운 게 있습니다. 이런 가방을 팔더라고요. 이것도 거의 한 14,000원 정도 했는데 친구들 선물에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이 가방에 방금 보여드린 소금의 미니 버전, 이렇게 자그마한 미니 소금을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주려고 하고요. 이거랑 이제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 같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방도 그냥 장식용으로 딱 두면 너무 귀엽잖아요. 사실 너무 귀여워서 사심 가득 구매를 해왔습니다. 귀여운 거 사랑해. 그리고 거기 소금 가게에서 컵이랑 그릇을 같이 팔았거든요. 이 그릇이 또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 살 수 없었어요. 이게 그냥 약간 밥그릇? 되게 작은 그릇인데 여기 방울토마토 이렇게 넣어서 먹어도 예쁠 것 같고 이 색감이 좀 유니크한 거예요. 잘 샀죠? 이것도 7.8유로 정도? 한 14,000원, 13,000원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릇류는 무조건 다 핸드캐리 했어요. 캐리어에 넣지 않고 가방에 들고 왔거든요. 가방에 들고 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캐리어는 아무래도 던지니까 좀 깨질 우려가 있어서 직접 메고 왔더니 하나도 손상 없이 깨끗하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마 마요르카에서 산 기념품 중에 또 너무 마음에 드는 화병? 그릇입니다. 이거는 되게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를 갈까 말까 하다가 여기 소품샵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일부러 거기서 밥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 매장에 들렀는데 약간 사용감이 있는 것들도 많았고 베개, 화병, 패브릭 제품들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보는데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블로그로 이렇게 소품샵 막 찾다가 그 샵에서 이걸 파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 저게 있으면 꼭 사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갔는데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라스트 원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무튼 하나 있었고 냅다 샀습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한 14만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가격이 나가긴 하지만 이게 또 어디서 사겠어. 좀 유니크하고 확실히 예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딱 보자마자 이거 침대 선반에 두면 예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게 딱 보시면은 약간 사람이 웃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표정이 보이잖아요. 우상 도자기 그릇이고 사실 안에는 좀 오래됐나봐요. 막 모기도 죽어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닦아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깨끗하게 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진짜 예쁘죠? 다음은 이제 바로 바르셀로나로 넘어가 볼게요. 저도 몰랐는데 바르셀로나가 또 그렇게 쇼핑하기가 좋은 도시래요. 가보니까 거기도 샹젤리제 거리처럼 쇼핑 거리가 쫙 있어요. 거기 가면 그냥 모든 쇼핑할 수 있는 브랜드들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몇 걸음 가면 디올 있고 몇 걸음 가면 루이비통 있고 그런 느낌. 또 신혼여행의 꽃은 선물이잖아요. 이제 양가 부모님들 선물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카프랑 지갑이랑 이런 거 사왔어요. 루이비통 2개는 스카프이고요. 제가 영상으로 첨부해둘게요. 이런 디자인을 구매를 했고 저희 친정어머니는 스카프를 안 쓰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지갑을 사드려야 되나 뭘 사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디올의 매장에 갔는데 좀 캐주얼하게도 쓰실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어제 엄마한테 보여드렸기 때문에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긴 그레이색 숄? 스카프를 샀어요. 이거는 실크 원단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냥 평소에 목도리 두르는 것처럼 코트에도 두를 수 있는 그런 목도리라서 목도리를 사왔습니다. 그 이제 부모님들 거 구매하고 신우 언니 거 구매하면서 또 신우 언니는 좀 세련된 느낌, 또 이제 어르신들은 루이비통 좋아하시지만 또 우리 나이 때는 약간 셀린느 좋아하잖아요. 셀린느를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갔어요. 갔는데 언니 거를 보는데 내 것도 하나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카드 지갑을 하나 샀습니다. 짜란! 이런 카드 슬롯에서 구매를 했어요. 신우 언니는 이거 블랙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 저는 이거 트리ум프 원단이 있는 이거를 샀는데 저는 이게 취향이었고 언니는 블랙이 좋다고 하셨거든요. 이거 블랙 컬러는 가죽이라서 5만원 정도 더 비쌌고요. 저는 이제 조금 더 저렴했어요. 제가 평소에도 요즘에 계속 카드 슬롯을 써요. 미니뮤트 카드 슬롯을 썼는데 그걸 진짜 잘 썼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쓰더라도 카드 몇 장만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너무 적합한 지갑인 것 같습니다. 앞에 3개 넣을 수 있고 중간에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도 3개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총 6개인데 너무너무 잘 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제 건 안 사려고 하다가 또 바르셀로나 셀린느는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텍스 리펀이 많이 된다 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또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정보가 이번에 제가 셀린느, 디올, 루이비통 이렇게 3가지 브랜드를 갔잖아요. 바르셀로나의 루이비통이랑 디올은 FTA가 됩니다. FTA라는 게 이제 유럽에서 만든 제품, 유럽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관세를 면제해주는 건데요. 쇼핑하실 때 텍스 리펀 플리즈 하고 FTA 플리즈 하면은 다 알아서
알아서 해주세요. FTA 도장을 꼭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 이제 쇼핑 많이 하고 들어오면은 인당 800불 이상 구매했을 때 들어올 때 관세청에 신고를 하게 돼요. 내가 800불 이상 구매를 했다 하면은 자진신고를 하셔가지고 관세를 내야 돼요. 근데 FTA가 협약된 그런 브랜드를 구매를 하시면 그 제품 가격에 대한 관세는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FTA가 되는 곳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이렇게 좀 많이 사시거나 더 비싼 가방이나 이런 것들 사시게 되면은 세금 폭탄에 맞을 수 있으니까 FTA가 되는 곳을 구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FTA가 되는 곳은 관세는 무료지만 부가세는 또 따로 내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가격이 훨씬 줄어든다는 점. 그러면 FTA 서류를 받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 FTA 플리즈 이렇게 하면은 다 알아서 요즘에는 해주시거든요. 영수증이랑 FTA 서류 종이를 주시는데 그 종이와 종이 사이에 도장을 찍어줘야 되고요. 그냥 종이에다 도장 찍으면 안 돼요. 종이 사이에 꼭 찍어주셔야만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도장을 찍었다면 그 옆에 셀러가 또 사인을 해줘야 돼요. 자기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꼭 받으셔야 오케이가 됩니다. 그럼 우린 쇼핑 하나 했을 뿐인데 텍스 리펀 종이 하나, FTA 종이 하나가 생기잖아요. 이걸 다 같이 바르셀로나 공항에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 바르셀로나 공항에는 글로벌 블루라는 텍스 리펀 종이만 제출을 할 거고요. FTA 서류, 영수증, 도장이랑 사인 받은 거 있죠. 그 종이는 따로 챙겨서 우리가 직접 들고 와야 돼요. 세관에 가서 자진신고를 하시면은 이제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거 보여드려야만 우리가 낼 관세에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우리나라에 챙겨오셔가지고 세관에 제출해야 된다는 점.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블로그로 막 텍스 리펀 하는 법, 뭐 하는 법 막 샀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튼 요것만 딱 기억해주시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또 쇼핑한 거. 짜잔! 너무 귀여운 산타랑 호두까기 병정 컵을 구매했어요. 요거는 까사 비바라는 매장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약간 우리나라의 모던하우스 같은 느낌의 주방용품 샵이었는데요. 거기가 비니투스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식당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 그냥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약간 크리스마스 시즌의 느낌이다. 그래서 막 구경하다가 아래층에 딱 내려갔는데 요게 보이는 거예요. 안 살 수 없잖아. 너무 귀엽잖아. 그래서 냅다 구매를 했고요. 하나에 9.9유로? 이것도 한 14,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 두 개를 구매해왔습니다. 이게 지금 컵이 뒤집힌 거거든요. 컵을 원 상태로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해도 얘가 이렇게 잘 서게 이렇게 디자인이 됐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도 이렇게 잘 설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너무 귀엽죠. 한국에서도 뭔가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는데 네이버 쇼핑에는 일단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니크하게 사오기 잘한 것 같고 이제 나중에 크리스마스 시즌 됐을 때 여기다가 따뜻한 코코아 타서 짠 하고 이렇게 호로록 마셔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 하면 또 유명한 게 올리브 오일인데요. 올리브 오일 하면 또 유명한 샵이 라치나타라는 샵이에요. 거기가 텍스 리펀도 잘 되고 좀 기념품으로 사갈 만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 매장에 가서 이거 올리브 오일을 구매를 했고요. 이거 올리브 오일도 여기서 구매했을 때 좀 저렴했는데 한 6-7,000원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 그리고 트러플 소금을 사왔어요. 이 트러플 소금은 현지에서는 14,000원 정도. 이것도 하나에 10유로 가까이 했거든요. 가격대가 조금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35,000원 정도 줘야 살 수 있는 거여가지고 선물용으로 괜찮겠다 해서 구매를 했고 끼랑이 이제 회사에 돌아가야 되니까 답례품으로 이거 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례품으로 요걸 이제 개수 맞춰가지고 잔뜩 사왔습니다. 잔뜩 사온 거를 또 이렇게 뭔가 드리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광목천에 따로 주문했어요. 광목천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답례품 선물로 드렸다는 이야기. 근데 이거 맛을 못 봐서 저희가 한국 와서 봤는데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그 트러플 향이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은은하게 나는 편이고 나는 딱 열었을 때 막 트러플 오일, 트러플 향 하면서 좀 센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비추고요. 나는 조금 고급스럽게 살짝 스치는 정도의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라치나타 매장도 거의 10만원 이상 구매하면은 텍스 리펀 다 해주거든요. 여권 꼭 챙겨가셔서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가시는 분들은 여기 매장을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크리스마스 전문 용품점인데요. 딱 가면은 그냥 크리스마스예요. 너무 예쁘고 낮에 가도 예쁘고 밤에 가면 더 로맨틱한 그런 매장인데요. 여기 딱 들어가자마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고르고 골라서 이걸 하나 샀습니다. 장식용 종인데요. 이렇게 약간 찌릉뱅릉 소리도 난답니다. 이거는 13.95유로였고 사실 막 엄청 독특한 디자인은 아니에요. 근데 신혼뽕에 차가지고 여기서 뭔가 하나 사가고 싶은데 뭔가 오너먼트를 하나 사면은 오너먼트는 약간 깔맞춤으로 여러 개를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너먼트보다는 이런 거 하나 사가자 해서 구매를 했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거 이제 한번 달아보려고 달면서 이제 유럽 여행 갔다 온 것도 좀 떠올리면서 이렇게 추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잘 샀어. 그리고 유럽 여행 가니까 편의점이 없더라고요. 거의 다 이제 까르
까르푸 매장이 많은데 바르셀로나 까르푸 매장 가시면은 이 딸기 하리보 젤리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해보니까 잘 안 보이던데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이거 하나 딱 사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향이 진짜 그 생과일 향? 너무 과즙이 톡톡 튀고 딸기 그 자체 생각보다 쫄깃쫄깃하진 않은데 약간 부드럽게 샥 씹히거든요. 그 딸기의 신선한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만약 보시면은 젤리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구매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 거기 여행하는데도 계속 사 먹고 올 때도 너무 아쉬워가지고 3개 더 쟁여왔는데 아껴 먹으려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다른 젤리들도 사봤거든요. 다른 젤리들 맛없어. 이게 제일 맛있고 원탑입니다. 제 입에는.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빠에야 키트를 사왔어요. 이게 빠에야를 만들 수 있는 가루 같은 건데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오뚜기 3분 카레 같은 느낌의 가루인 것 같아요. 이 통에 3개가 들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쿠팡 같은 데서 한 2-3,000원 비싸긴 한데 한 7,000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해먹는 거 브이로그로 보여드릴게요. 그거랑 그리고 파프리카 가루도 샀습니다. 이게 파프리카 가루도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남은 유로 털 겸 해가지고 쇼핑을 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해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제가 이번에 쇼핑한 거는 모두 소개를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자잘하고 요것저것 많이 사왔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쇼핑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관세를 내면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바르셀로나가 마지막 여행지였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아웃이었는데요. 이건 아마 다 동일할 것 같은데 유럽 여행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한국에 오는 그 나라 있죠? 마지막 여행지. 그 나라에서 이제 텍스 리펀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은 파리에서 구매를 했고 나머지는 다 텍스 리펀 받을 것들은 다 바르셀로나에서 구매를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은 만약에 내가 바르셀로나 아웃이다 하시면은 최대한 바르셀로나에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산 거를 텍스 리펀 받는 건 너무너무 쉬운데 다른 나라에서 구매를 해온 거를 텍스 리펀을 받으려고 하면은 자동으로 안 되고 또 줄을 서서 도장을 받아야 돼요. 따로. 그게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르셀로나 공항에 갑니다. 엘프란트 공항에 가서 우리는 글로벌 블루를 찾으면 돼요. 글로벌 블루를 막 가면은 거기 이제 자동 스캔하는 무인 기계가 쭈루룩 있고 사람들이 줄도 서 있을 거예요. 바르셀로나에서 구매한 것들은 자동으로 다 됩니다. 텍스 리폰 종이 받은 거 있죠. 거기에 바코드가 있는데 그 바코드를 하나 딱 찍으면은 거의 대부분 다른 텍스 리폰 신청한 것들도 거기 쭉 서 있어요. 근데 간혹 하나씩 누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꼼꼼히 보시고요. 만약에 안 돼 있는 게 있다 하면은 다른 거 다 찍고 그것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구매하신 것들은 텍스 리폰 바코드 다 찍고 이제 글로벌 블루 봉투도 받은 거 있죠. 거기에 텍스 리폰 종이 하나씩 넣으셔가지고 봉투에 실링 처리가 돼 있는데 거기 물 살짝 묻히면 딱 붙거든요. 밀봉을 해서 그 앞에 노란 우체통이 있어요. 거기다 넣으시면은 끝입니다. 근데 만약에 텍스 리펀 돈을 나는 그냥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받고 싶어 하시면은 텍스 리펀 바로 옆에 또 창구가 있어요. 거기로 가시면 현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현금으로 받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도 있고 조금 불리하게 환전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카드로 환전을 받는 거 원하시기 때문에 카드로 하실 분들은 노란 우체통, 만약에 나는 현금으로 하겠다 하시면은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명품 쇼핑하면 FTA 서류 준다고 했잖아요. FTA 서류는 그 봉투에 같이 넣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따로 챙겨 오셔야 된다는 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저는 그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뭔가 블로그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있는 게 잘 없었어. 그래서 막 찾아보다가 처음에는 그거 다 한 번에 넣는 건가 보다 하면서 다 밀봉을 다 했어요. 넣어야지 했는데 한 번만 더 찾아보자 하니까 FTA 서류는 가지고 와야 된다 해서 다시 다 꺼내서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세관 신고할 때 그걸 확인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FTA 서류는 한국에 가져오셔야 된다. 저희는 사람이 2명이었고 1인당 800불이잖아요. 2명 합치면 1600불이거든요. 저희는 아이폰도 사고 뭐 스카프도 사고 조금 샀기 때문에 1600불이 넘을 것 같은 거예요. 한국 도착해서 세관 신고, 자진 신고를 하러 갔고 바르셀로나 셀리는 FTA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세, 아이폰도 FTA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폰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 이렇게 해서 총 2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만 20만 원 냈고요. 다른 거는 다 FTA 적용, 자진 신고 감면 이렇게 해서 다 처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샀을 때 20만 원 정도가 나왔다. 그럼 텍스 리펀을 카드로 받는다고 하면은 어디로 들어오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는 글로벌 블루 어플을 다운받아 놓으시면 좋은데요. 이거 다운받아서 이메일로 로그인만 하면 구매 내역이 쫙 나와요. 내가 텍스 리펀 그동안 받았던 거 한눈에 볼 수 있고 얼마에 사서 얼마가 환급이 되는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보시기 좋고, 그리고 이게 지금 환불이 완료가 된 상태인지 아니면은 시간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지 그 과정도 다 나와 있으니까 이 글로벌 블루 어플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쇼핑해온 쫌쫌따리 귀여운 것들 모두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이런 소품들 구매한 곳들은 더보기란에 구글 지도랑 다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얼른 짐 풀고 일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일상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번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